송은재TV 시작합니다. 김남국과 송영길에 대한 속보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진저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과 좌파 이쪽의 이 위선 또 범죄에 대한 의식 이재명까지 포함을 하면 이게 민주당이 지금 거의 범죄 집단 수준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도 하지 않고 뻔뻔한 행동, 그 다음 위선적인 겁니다. 이 위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의 경악할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드러난 사실은 송영길이 휴대폰을 폐기를 했는데, 기존에 쓰고 있던 휴대폰을 폐기했는데 프랑스로 간 다음에 폐기를 했다. 프랑스에 가서 송영길의 이야기는 프랑스에 가서 자신이 쓰던 휴대폰을 사용하기가 좀 불편해서 학교에서 주는 휴대폰을 썼다, 대학에서. 그래서 폐기를 했다. 일반적이지 않죠. 자신의 휴대폰을 이게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됐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사용하기 좀 불편하다라고 해서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송영길이 프랑스로 출국하기 전에 이정근이, 돈봉투 게이트의 이정근이 이미 검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송영길이 자신의 휴대폰을 폐기를 했고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새 휴대폰을 하나 사서 이제 사용한 기간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초기화를 해서 모든 내용을 삭제를 하고 검찰에 제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봉투 게이트의 핵심이죠. 강래구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증거인멸, 강래구가 어떤 증거인멸을 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강래구도 휴대폰을 모두 초기화해서 모든 안의 내용을 삭제를 하고 깡통으로 만들어서 검찰에 제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송영길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증거인멸을 한 것이다. 송영길은 검찰에 당당하게 나서겠다. 검찰들을 구속시켜달라. 자신의 주변을 괴롭히지 말고 자신을 구속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위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조국이 과거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사건이 걸리면, 일단 걸려들면 휴대폰부터 폐기해야 된다라는 부분 송영길이 잘 지킨 셈이다. 김남국에 대해서는 계속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국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나흘 만입니다. 나흘 만에 하는 사과도 사과입니까? 늦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사과가 늦어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송영길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더한 것이고요. 지금 김남국에 대한 새로운 사실은 김남국이 모두 자신의 돈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했는데 김남국이 변호사 시절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변호사였다. 그걸 또 자랑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변호사가 이제 주변을 위해서 많은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이런 식의 위선을 떨다가 지금 드러났는데 이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지금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 이 지갑의 주소를 발견을 했다. 거기에 따르면 김남국이 지난해 초에 보유한 위믹스 코인이 지금 60억 원일 것이다. 최대 60억 원일 것이다 라는 건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100억 원이 훌쩍 넘을 수도 있다. 그 주소에 들어가 보면 김남국의 가상자산 보관하는 지갑에 들어가 보면 또 이 위믹스 외에도 다른 코인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김남국이 얼마나 자신이 가난한 것처럼 위선을 떨었는지, 그러는 와중에 자신은 100억대의 이 돈을 코인에 투기를 해서 이렇게 굴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남국의 해명이 지금 여러 가지 거짓말이 모두 드러나고 앞뒤 말도 맞지를 않고 김남국이 제대로 해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남국의 이 가상화폐 투기의 결정적인 의문점은 사과를 하면서도 모두 자신이 벌은 돈이다, 당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말을 못하는 이유. 이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건 국내에서 발행된 가상화폐에 김남국 말에 따르면 9억 원을 투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말이 매우 공격적이다라는 것이지 이건 그러니까 내부 정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1,000억, 2,000억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신의 돈 10억 원을 국내에서 발행된 가상화폐에 몰빵을 한다. 이건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위험성이. 이건 뭐 도박을 넘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이런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남국이가 이 위믹스 코인을 사들이는 충분한 동기가 있었을 것이다. 이게 지금 가장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김남국이가 그런 내부 정보가 없이는 이걸 사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 가격이 굉장히 크게 뛰고 크게 내립니다. 이 리듬을 김남국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남국은 계속 이제 많이 가격이 떨어져서 돈을 다 잃었다. 지금은 9억 1천만 원만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다른 곳으로 또 빼돌렸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김남국 가상화폐의 이 투기, 여기에 핵심은 김남국이가 뭔가 내부 정보를 알고 투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범죄의 혐의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뭐 공직자 재산 등록을 어겼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해 충돌이 있다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에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가장 큰 것은 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린 것이죠. 김남국이 저렇게 가난하다고 온갖 외치고 다녔던 김남국이가 뒤로는 100억 원대의 돈을 굴리고 있었다. 저 위선, 그 다음 이 일이 터졌는데도 불거졌는데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제 오늘에서야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당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김남국은 도저히 국회의원의 자질이 아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사과를 했습니다. 저런 위선적인 태도, 범죄의식, 이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이 죄의식이 없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의 경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에 이어서 김남국, 송영길, 조국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좌파, 민주당 쪽에 거의 범죄 집단 수준의 이런 비리들, 부정부패들, 그러고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이런 인식 상태, 그리고 언제나 위선을 보여주는 이 위선을 보이는 건 이제 민주당 이 좌파의 버릇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의 진저리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죠. 국회 사무총장이 국민의힘의 의원들 모임에 나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하는 도중에 민주당의 돈 봉투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뭐 선수끼리 다 알지 않느냐.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할 때 돈을 좀 뿌리는 일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은 돈 봉투가 걸려들었다. 민주당의 도덕성에 치명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여기에서 돈 봉투 받은 사람이 있으면 자진해서 손들어 보라 또 이렇게 맞받아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는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국민의힘은 역시 실력이지 않겠느냐. 보수는 실력, 이제 진보는 그동안 도덕성 이랬습니다. 이게 무너진 게 10년 전부터입니다. 노무현 정부를 지나면서 보수는 실력, 진보는 도덕성 하는 이 부분이 이미 우리 정치권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인태가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노무현 정권 이후에 민주당이 굉장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많은 인적 쇄신이 됐죠.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민주당이 거의 이권 카르텔, 범죄 집단 수준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선과 죄의식의 수준이. 지금 국민의힘은 굉장히 지난 5년 동안 고통스러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의 도덕성이 민주당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유인태가 이야기하는 선수끼리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전당대회에서 경비 수준의 돈 봉투가 오고 가는 일, 정치권에서 흔히 있지 않느냐. 흔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재수 없이 잡혔다라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민주당의 도덕성, 국민의힘 도덕성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부패, 죄의식,
위선은 아예 처음부터 보수 쪽은 위선을 떨지 않는 것으로는 어떤 보수의 우둔함이라고 할 정도로 보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보수의 책임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 보수가 월등하게 우위에 있다라는 점은 정치권의 여야를 통틀어서 지금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인태가 마지막에 지적을 한 이제 보수는 실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또 집권도 했지 않느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만큼 도덕성도 우위에 있어야겠지만 실력도 확실히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도덕성 부분에서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좌파가 도덕성마저 땅에 떨어지면 실력도 없는데, 국정을 운영해 나갈 실력도 없는데 문재인 정권은 5년이 보여줬습니다. 이제 완전히 물갈이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회초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보수, 우파, 도덕성은 이제 민주당에 비해서 훨씬 우위에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국정 운영에.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시스템이 무너져 있고 지금 야당,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뒷받침을 해주지 못해서 빠른 속도로 지금 국정 정상화를 하지는 못하고 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외교 안보 분야는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건 맞고요. 대개의 경우에 국정의 방향은 옳았다.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지금 민정수석실을 없애서 생기는 부분, 이 청와대를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지 못했고,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그게 지금 시간에 굉장히 부작용이 생기면서 거의 이제 복원이 된 셈입니다. 또 하나가 국민들과의 소통,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것입니다. 도어 스태핑은 제가 윤석열 정부 초반에 이 도어 스태핑만은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중단이 됐습니다. 도어 스태핑이 중단된 책임, 굳이 한번 따져보자면 지금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언론계의 생태, 이 생태의 책임이 70%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까지 되느냐, 그 책임을 한 30%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4년이 남았습니다. 도어 스태핑을 다시 할 수 있는, 우리 가짜뉴스가 사라지는 그런 언론 환경이 만들어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도어 스태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국정 운영 실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교해서 도덕성 부분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거의 몰락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정권을 되찾으면서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덕성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또 전체적으로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국정 운영 실력. 문재인 정권과는 전혀 다른, 점수로 요즘 많이 매기고 이렇게 하던데 80점이 넘는 이런 국정 운영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확실한 차별화가 선거에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어차피 때려 죽여도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라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의 사이비 종교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더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다. 결국은 도덕성과 실력입니다. 이걸 국민의힘이 또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있다. 합격점 이상이다라는 점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